이탈리아가 고픈 60대 부부 철이와 순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구 쪽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하회시장입니다. 또 이제 음식점이나 기념품 판매하는 곳들을 모아놓은 곳들인데 굉장히 많은 집들이 초가집 형태를 띠고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안동 찜닭과 간 고등어 구이를 시켜서 먹었죠. 관람 요금은 어른 경우에 5,000원인데 저는 65세 이상이어서 무료이고, 와이프는 장기 기증 신청을 해서 같이 무료일 걸로 기대는 했으나 안타깝게도 안동 사람으로서 장기 기증을 해야 무료라고 해서 5,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친절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회마을을 관람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했는데, 하회마을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하회 무탈 공연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2시여서 공연이 시작되는 무탈 공연을 먼저 보러 갔습니다. 하회 별신 무탈놀이라고 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단으로 등록된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마을 안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찾아가기 쉽더라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집들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안을 들어갈 수는 없고요. 오픈한 곳이 서너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익선동 옛날이나 아니면 이런 호택들 탐험하듯이 밖에 길들을 이렇게 슬슬 걷는 탐방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돌담으로 지어진 또는 토담으로 지어진 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스팔트를 이미 깔아놔서 관람객들을 배려를 한 모습이고요. 특징적인 거는 지붕도 이렇게 기와를 얹어놓거나 아니면 호가를 얹어놓은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기념품을 파는 집도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는 민박도 하는 집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재밌습니다. 흙길이 잠깐 나와서 신기하다고 해서 쭉 들어가 봤는데 여기도 유명한 명소였더라고요. 이 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600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중심인 거죠. 재밌는 거는 하얀 이렇게 종이들이 잔뜩 눈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작성한 소원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들을 적어가지고 요 옆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소원지들이 있더라고요. 내부가 공개된 집을 처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형적인 2조 시대의 고택 모습인데 사랑방까지만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통적으로 풍산 유씨가 600년 동안 살아온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하고요. 이제 굉장히 마을의 높은 양반들은 이런 큰 기와집에서 살고, 주변에 이제 뭐 평민이나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격이 떨어지는 사는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산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중간중간에 큰 기와집들이 있고, 조그만 기와집 또는 초가집들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충의당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정승으로 활약하신, 임진왜란 때 활약한 유성룡 집안의 종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유성룡 박물관을 내부에 운영하고 있어서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징비록이라는 책도 써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임진왜란 때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책으로도 남긴 것으로 유명한,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선조에게 추천해서 해군의 어떤 높은 지위를 얻도록 추천하기도 한 분으로 유명한 것이 유성룡 대사이시죠. 상당히 깔끔하게 유성룡 박물관이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처럼 만에 또 임진왜란이라는 그런 옛날 키워드들을 만나게 돼서 참 묘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떤 유성룡 대사님의 어떤 일생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과의 관계, 이런 것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조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왕이 벼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려준 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서류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훼손되긴 했는데 아주 분위기가 괜찮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뜻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마을을 이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커피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런 토담 집이나 아니면 초가집 형태의 집들도 있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일부 개조한 집도 눈에 띄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여기서도 농사를 많이 지었을 텐데,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추수가 다 끝난 그런 비닐이 깔린 밭농사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끝까지 관통해서 걸어 나온 뒤에 뚝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회 마을을 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을 내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뚝방길을 쌓아서 지대를 높여놓은 거죠. 뚝방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것도 있는데, 옛날 그네터도 보였습니다. 그네를 타고 계신 분들의 모습도 정겨웠고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여기 한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판매하는 모습인데요. 어렸을 때 보던 딱지 같은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효자손 또는 이조 시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기념품,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많은 종류의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아까운 거는
한 달 전에 효자손을 3,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는 2,000원을 팔더라고요. 아이고 배 아파라. 처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의 어떤 기념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뭐 하는 그런 신기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종이 10,000원에 팔던데 이것도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안 보여서 그냥 걸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조그만 호미도 눈에 보이고 그 집신도 아주 예뻤어요. 집신도 아주 예뻐서 손이 닿듯 말듯 하다가 방석이가 나왔고요. 옛날에 오줌 싸면 뒤집어 쓰고 소금 구하러 다녔다는 뭐 키도 있고 뭐 윷집으로 만든 모자도 있고 하여간 요것만 구경하는 것도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옛날 생각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건너편에는 그 부용대라는 절벽이 있는데 상당히 얼마하더라고요. 아직 겨울이라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모래가 많이 드러나 있었고 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정경의 어떤 구경은 끝났고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런 그 초가집 지붕을 개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죠. 보기 힘든 그 사회 마을 같은 데 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예전에야 뭐 초가집이 흔했으면 많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회세계탈 박물관을 감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내부에 우리나라 전통 탈 250개, 외국의 탈 250개를 전시한 본격적인 탈 박물관입니다. 볼만한데 열심히 찍기도 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픈하면 안 된다고 관계자께서 설명을 하셔서 여기서 소개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양동마을에 갔을 때 비교를 해보면 양동마을은 뭔가 예전 모습 그대로의 어떤 보존 상태라고 하기는 꽤 관광객을 위해서 정비를 많이 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편하죠. 굉장히 즐거운 또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